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역전시켜드릴 전세역전입니다. 대한광통신 주주분들 너무 힘든 금요일이셨을 겁니다. 대한광통신이 이번 주 주말을 망가뜨리고 너무 힘들게 만들었는데요. 힘든 마음에 또 이 영상 저 영상 찾아보셨을 건데, 그런데 다들 역대급 기회다, 쓸어 담을 시기다라고 하면서 말하지 않던가요? 대한광통신, 제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고 들려드려야 될 말을 오늘 할 건데, 듣기 싫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딱 한 번의 기회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광통신을 금요일 전에 이제 목요일 날 제가 영상을 만들어 드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투자 경고 해제 구간에서 봤을 때 단봉이라도 좋으니까, 십자봉이라도 좋으니까 내일 하루만 버텨내보면 이 유지선 위에만 있으면은 일단 월요일 날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렇는데 지금 대한광통신이 금요일 날 이런 식으로 시가가 애매하게 시작하더니 유지선에, 즉 유지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 빨간 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인데요. 이 유지선에 딱 걸려가지고 밀려버리는 바람에 그 하나의 요건이 해당되지 못하면서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빨간색 선의 유지선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가져오는 관점에서 볼 때 지금 현재 단기적인 추세는 어쨌든 꺾였다라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광통신을 제가 이번 주 내내 말씀드렸던 플랜 B라는 거죠. 플랜 B 구간에서 어떤 자리에 매수가가 있으시든지 이거를 탈출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대한광통신이 엄청나게 올라가다 보니까 또 아래쪽에 내려오면 새로 신규 매수 해도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제 또 기회로 착용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자면 대한광통신 일단 먼저 말씀드리길, 이번 지금 하락에 대해서는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는 당연한 이야기고, 또 대한광통신 지금 물려있는 분들도 빠져나올 수 있는 탈출 전략까지도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대한광통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게 죽어버린다고 그냥 끝나버릴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은 반등을 생각했을 때 얼마나 올라올 수 있지 우리가 공부를 해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한광통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딱 하나의 요건을 일단 이탈했고, 유지선을 계속 관찰했었던 우리로와 광전제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대한광통신이 앞으로 지금 움직였을 때 이렇게 상승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 이유가 지금 다시 조정을 겪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다시 만들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향 리레이팅 이야기하면서 유지선 이탈하고 나서 이제 딱 한 번의 기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삼성전자와 우리기술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SK하이닉스나 오르비텍 같은 경우도 같이 이 두 가지가 비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에 좀 집중을 좀 해서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한광통신을 이제 기회로 보던, 혹은 아래쪽에서 탈출 전략을 잡던 이 부분들에서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가를 보신 다음에 실전 매매 전략으로 제가 비중에 대한 이야기와 탈출 전략과 또 신규 타점까지 한번 오늘 쫙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대한광통신 지금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혹은 이제 매도를 언제 해야 될지 고민인 분도 계실 건데,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그 해답 가깝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좋아요 하나씩만 눌러주시고, 대한광통신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건 풀반등 아니겠습니까? 풀반등이라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이 영상이 알고리즘을 타고 퍼지게 된다면은 대한광통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동의하신다면 반등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주식은 선물 같은 경우는 제로섬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수익 나고 누군가는 손실 나야 되지만, 주식은 우리가 올라가기만 하면 매수해서 갖고 있는 모두가 수익 나는 게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봤을 때 미국향 리레이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한광통신을 제가 이 구간 때부터 처음에 상승 기점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매수를 해서 이렇게 가져오면서 이 점에 경고가 들어가 버리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정리도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 좀 드렸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왜 말씀을 드렸냐면, OPGW 관련 해가지고 대한광통신은 지금 인캡 아메리칸을 인수해가지고 그 정도는 일단 실적이 어느 정도 보장돼 있다 볼 수 있겠고, 864 코어가 지금 다 이제 미래 성장 기대감을 받아가지고 22,000원대까지 온 거다. 이걸 좀 알아야 되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대한광통신이 지금 실적이 폭발해가지고 올라왔던 게 아니다라는 거, 이거 머릿속에 우리가 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실적이 폭발했다면 이 추가적인 상승 구간에서 지금 매수를 해가지고 또 엄청나게 또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대한광통신은 이 12월 달 정도에 유상증자도 해가지고 돈이 없는 상태에서 유상증자 돈을 받아가지고 지금 미래 실적을 땡겨와서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될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이나 오르비텍과 좀 비교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하셨다면 지금 보셨을 때 이제 유지선 이탈 시 딱 한 번 기회라고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삼성전자와 우리 기술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삼성전자도 상승을 엄청나게 하다가 그리고 나서 전쟁 때문에 급락이 보여졌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전쟁 때문에 또 급락이 보여졌습니다. 이 두 개의 급락을 또 어떻게 해결하고 신고가까지 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죠. 근데 대한광통신에 비교해 되는 우리 기술이나 오리비텍 같은 경우는 둘 다 지금 올해 이제 턴어라운드를 예상하고 있지만 바로 직전 분기까지 실적이라는 부분들이 나오진 않은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이나 오리비텍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미래 성장성의 기대를 땡겨와 가지고 지금 기대감에 폭발했던 종목이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할 수 있겠고, 자, 삼성전자로 돌아가서 보면 삼성전자를 봤을 경우에는 자, 지금 보시면 이 고점대에서 결국에 유지선이 깨고 내려왔을 때 역전 밴드에 닿았죠. 우리 매매 기법이 역전 밴드 매수 후에 또 올라오게 되면은 이 고점을 높이지는 못하고 다리 아래쪽으로 한번 빠지면서 또 역전 밴드를 터치하고 이 구간 또 분할 매수라면 이제 신고가를 한번 터치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었고, 형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상승세가 엄청나게 나와주고 있다가 전쟁이 터져가지고 빵 하고 밀려가지고 역전 밴드를 터치하고 그 구간에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반등 폭도 잘 보셔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또 다른 하락을 보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역전 밴드 구간에서 또 올라오면서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봤을 때는 이 전고점 구간에서 거의 비슷하게 올라왔던 이력이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최고점 구간에서 전쟁 구간을 어느 정도 메꾸는, 그렇지만 전쟁 시발점이었던 구간은 회복하지 못하는 정도로 삼성전자는 마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등의 폭도 강한 종목이 SK 하이닉스는 이 정도까지 올라왔었고 삼성전자는 여기서 반등이 끝나버렸는데, 이 반등의 폭도 그 다음번에 올라가는 탄력도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SK 하이닉스가 지금 삼성전자보다는 고점을 뚫고 나왔을 때 더 강하다라는 거 아시고 계시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기술을 말씀드릴 건데,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제가 이 8,000원대부터 매수 추천을 드리면서 유지선을 안 깨면 계속적으로 가져오다가 이 고가권에서 지금 유지선이 이탈되는 구간에서 정리를 하고 또다시 지금 2만원대 구간인 역전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이게 20%, 25%, 또 20% 정도가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역전 밴드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우리 기술 같이 반등이 나오는 기점이 이 최고점 구간, 하락했던 최고점 구간은 채우지 못하고 다시 밀려면서 이 박스를 좀 그려주는 모습도 있었고, 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두 번의 하락을 맞으면서 박스를 조정하고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르비텍도 한번 말씀드릴 건데, 우리 기술과 동일하게 오르비텍 같은 경우도 CB 물량이라든지 전환사채 세력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엄청나게 실적이란 부분들이 아직 가시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250%란 급등이 나왔고, 급등이 나오는 국면에서 다시 조정을 주면서 유지선을 깨고 나니까 역전 밴드 구간에 좀 와 있었죠. 여기서 오르비텍은 이 반등 구간이 역전 밴드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이 최고점 구간인 바로 반등이 나왔던 이 고점 구간을 터치하고 지금 옆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250%라는 단기간에 엄청난 상승을 보였고, 바로 직전 고점 수준에서 일단 한번 밀리면서 지금 여기 구간에서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일단 1차적으로 봤을 때 윗꼬리가 다는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터치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 자,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시장에서 각광받던 종목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와 갔다가 이 추세가 단기적으로 일단 이탈되고 나서면은 아래쪽에 밀려와서 역전 밴드에서 반등이 한번 나오는데, 이 구간을 지금 물려있는 분들은 해결하기 위해선 이 정확한 타점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야 된다. 추가 매수를 해서 그렇게 빠진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라든지 지금 예시를 보여드린 모든 종목들이 한 번 더 바닥을 잡아가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한번 어떤 수익이나 손실 부분에 대해 해결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좋겠다. 지금 현재 물려있는 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한광통신을 지금 이 저가권이나 제가
구독자분들 문자 보내드렸을 때 매수하셨던 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역전 밴드가 깨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상승 구간이 유지가 되고 있다.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혹은 이 구간에서 물리신 분들이 계시다면 대한광통신의 이 타점을 한 번의 기회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올라와가지고 다시 한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고가권까지 내려 올라오긴 했지만 그냥 들고 가긴 좀 어려운 게, 대한광통신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실적이 폭발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나오는 눌림이고, 우리 기술이나 이런 종목들은 지금 하단의 구간에서 왔기 때문에 실적이라는 이 부분이 아직 가시화가 된 부분이 아니다 보니 이 고가권까지는 다시 오기는, 단번에 오기는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대한광통신을 거래를 하는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관점으로 볼 때 대한광통신을 우리가 역전밴드 구간에서는 신규 매수는 타점에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지금 오늘 영상에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 물려있는 분들이라면 이 구간에서 추가 타점을 한번 잡아봐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대한광통신을 그냥 오늘 제가 말씀만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대한광통신 지금 이 구간에서 매수를 말씀드리는 건 밀리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비상금까지 다 때려 박으면서 사라고 해서 7,000원대도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고가권에 왔을 때 다음 구간에서는 다음 주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한번 잠깐만 들어보겠습니다. 추가적인 급등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고가권에서 올라갔을 때도 매도의 타점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는 건, 지금 이 구간에서 이렇게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지켜봐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광통신을 지금도 하루하루 안 빼놓고 지켜보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타점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타점에 왔을 때 제가 또 문자 보내드리고, 그리고 나서 영상 남겨드릴 테니까 문자 보내드리면 영상 꼭 확인하러 오셔가지고 이제 반등 구간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하고, 이 단기적인 고점이라든지 한번 돌파했다가 밀리는 이런 구간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는 고가권에서 물려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이 전략들을 우리가 세울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렇게 제가 매수할 때 매수하자고 말씀드리고 영상 남겨드리고 있고, 매도할 때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대한광통신 이제 추가라든지 신규 매수 타점 구간이 나온다면 제가 문자로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영상 보신 후에 이제 고점까지 테스트하는 그 부분까지 확인하시면 되겠는데, 결국에 우리는 대한광통신을 최고점에서, 그래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나올 수 있는 고점 구간에서 팔 수 있다면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죠, 여러분들. 자, 대한광통신 이렇게 타점 혹시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2글자만 저한테 남겨주시면 제가 대한광통신 주주분들 저장을 해가지고 이 매수 타점과 이 반등에 와서 우리가 최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그 구간에서 타점 신호 한번 보내드려 볼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한광통신 그래서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가 보고 실전 매매 전략 정리까지 하면서 우리가 매수한 후에 또 추가적인 상승에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또 우리가 전략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지 마세요. 실전에서 제대로 돈 복사를 하기 위해서 매매 기법 한번 배워볼 건데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성전자 올해 대표적으로 매매했던 종목이죠. 이 녹색 선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까지 보유하다가 매도를 하고, 녹색 밴드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 아직 이탈하지 않아서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매매할 수 있느냐, 녹색 밴드에서 우리는 잘 가던 종목이 밀렸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 선이 보이시죠? 이 빨간 선이 유지선입니다. 이 유지선을 유지가 되면 세력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할 때 매도를 하는, 아직 이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의 매수는 홀딩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실전적으로 봤을 때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닝홀딩스입니다. 로봇주 엄청나게 세가지고 굉장히 강한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급하게 또 밀어 내려왔죠.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녹색 밴드 구간에서 쌍바닥이 나오고 자리를 잡아주는 구간, 거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고점 매도, 이 구간의 매도, 목표가 구간이 왔기 때문에 매도하는 부분인데, 자, 목표가 부분은 제가 산출을 하거나 혹은 고점에서 이탈하는 세력이 이탈 신호가 나오면 매도를 합니다. 여기서 종목의 선정이 중요할 건데, 이 종목의 선정에서는 제가 박씨처럼 물어다 드릴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재료가 좋고 힘, 돈이 들어온 종목들,
여기서 끼가 있는 대장주를 선정을 해가지고 녹색 밴드에 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현대차 어디서 이제 사가지고 팔아야 될지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장 시장의 대장주로 여러분들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디서 이제 사야 될지 눈에 보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매매 기법의 전수는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되겠죠.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건데 제가 최근에 올려드렸던 종목들,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가지고 검증이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큐렉소 인공관절 로봇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2750원 역전 밴드를 보시면 12,000원대가 왔죠. 보시면 매수를 해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300원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퓨렉소 같은 경우는 이제 2750원하고 22,000 이 정도 구간대가 2차 목표가로 보고 간다 그랬어요. 영상에서 확인하신 대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 같은 경우 너무 포스코가 안 갔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고생 끝이 아니겠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번에 위에 1차 하한가에서 한 주도 팔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2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죠. 43,000원대부터 48,000원대까지 나와 있는 부분. 자, 단기적으로 쉬는 부분도 체크 드렸고 이제 고생 끝이라고 하자마자 고생은 진짜 끝났죠. 물리신 분들도 추가를 해가지고 제가 나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도 지금 보시는 분들은 말할 거 없죠. 49,000원대까지 현재 가격대 이하로 매수다. 59,000원대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번에 제가 이틀 후에 확신이 생겼어요. 이제 물려있는 분들도 추가 한번 해볼 만한 자리고 매수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카카오페이 어떻습니까? 8만원으로 고점을 찍고 바닥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부터 얼마나 걸렸어요? 며칠밖에 안 걸렸죠. 근데 60%예요. 여기다 더 기적적인 거 저는 8만원대까지 보고 있다. 오늘 8만원 딱 찍어주고 밀렸죠. 이게 그냥 나오는 수치들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성 TNC 보시면 효성 TNC 제가 이거를 포스코 DX 주가 전망에 마지막에 핵심 추천주로 제가 드렸어요. 핵심 추천주로 드렸는데 24만원대 정도 가격대 구간이고 지금 올라오면서 제가 목표가를 얘기했죠. 44만원대. 왜? 마디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효성 TNC 그럼 확인해 봅시다. 자, 어느 정도 여러분들 신뢰가 갈 수 있는 느낌 아닙니까? 효성 TNC도 아무도 안 쳐다볼 때 여러분들 타점 말씀드리고 매수한 거 목표가에 매도 타점가에 잡아드렸어요. 거짓으로 할 수 없는 영상 올려드린 거 가지고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력이 매집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표시하는 부분들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이 세력이 매집을 이제 시작했는데 내가 들어가면 나도 언제 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밴드로 설정한 매집 타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올라갔을 때 단기간에 엄청나게 올라간다. 지금 종목들 60에서 80%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좋은 타점들 우리가 놓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런 타점들 꼭 받아보셔야겠죠. 구독자분들은 제가 지금 받고 계신데 영상으로 제가 타점을 말하기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영상 제작 전에 제가 구독자분들께 중요한 타점에 지금 사보자. 문자를 먼저 보내드리고 팔아야 되는 시그널에도 매도해보자고 우리 구독자분들 먼저 드릴 거니까요. 아직 좋아요와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해주시고 타점 받아가 보세요. 주식으로 수익 났다고 자랑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010-4407-6279로 여러분 간단하게 역전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신청 끝입니다. 당연히 돈 드는 거 아니고 100% 무료예요. 전세 역전의 이름과 채널도 이제 커질 건데요. 전세 역전을 만난 게 행운이었다 느끼시게 되면 제 영상 도움 된다고 주위에 소개도 많이 시켜주시고요. 좋아요 열심히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종목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대한광통신 차트로 다시 돌아보니 우리가 어떻게 거래를 해야겠다 생각이 되시죠 여러분들. 먼저 우리 역전밴드 오늘 가격 알아볼 거고 그리고 나서 비중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 먼저 역전밴드의 가격대를 벌써 말씀드리면 역전밴드가 현재는 지금 11,000원대부터 12,000원대 구간이고 이 아래 구간인지 윗 구간일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알기가 좀 어렵다. 그리고 또 11,000원대가 살짝 깨는 이 갭이 있기 때문에 갭을 메울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일단은 이 가격대만 알아봐 두시고 제가 문자 보내드린 그 타점 구간에서 추매 타점 혹은 신규 타점 잡아 보신다면 이거를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비중에 대한 이야기 잠깐 드려볼 건데
어제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구간에서 매수하셔가지고 물려 계시고 오늘까지 들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지금 원래 가지고 있던 매수했던 그 금액만큼만 추가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 구간에서 지금 가지고 있다가 오늘 밀려버리는 거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중에 뭐 많이 사면 많이 살수록 단가가 낮아서 좋아지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는 굳이 손절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 구간에서 추가를 한번 하면 바로 반등이 이 정도 이상은 올라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13,000원대 정도 가격대라면은 그냥 보유를 하셔도 괜찮고 보이지만, 아래쪽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 지금 보유한 금액의 30% 내지는 50% 정도만 추가를 하신다면 지금 현재 가격 아래 정도만 만들어 두면 반등은 나올 수가 있다고 보여주고, 비중이 별로 지금 없는 상태에서 부담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쪽에서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수익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탈출 전략과 신규 타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구간에서 추매라는 부분들을 한번 해결해야 되고, 지금 그냥 보유만 하는 식으로 가기에는 대한광통신이 이 하락에 대한 폭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폭이 크고 나서 반등도 클 것인데 그 구간에서 그냥 고통만 받고 넘어가기에는 조금이라도 추가 매수를 한번 해둬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신규 매수 타점까지 또 반등이 나왔을 때 고점이 나온 라인은 적어도 지금 이 현재 하락 구간에서 다른 종목들과 살펴볼 때 이 정도인 16,000원대 구간부터 최소한 지금 15,000원대까지는 재반등이 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구간 아래의 단가로 일단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아래쪽에 단가 나오면 내 목표가 어때서 수익률이라는 측면을 봤을 때 4,000원 단가 위로 15,000원 정도 수준까지가 일단 1차적으로 기대 수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1차적인 수익 후에 다시 밀려 내려오면서 이 쌍바닥을 만드는 과정을 지나갈 때 그때 다시 매도를 했던 걸 다시 사준다면 그 다음번에는 다시 온전히 이 상승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대한광통신 그래서 매수하고 매도하는 이 타점들에 대해서는 문자로 먼저 보내드리기 때문에 아래쪽 전화번호 활용하셔가지고 신청하실 분들은 역전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고, 그리고 대한광통신 그렇게 오늘 영상 내용 괜찮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매일같이 하루하루 이렇게 공부하고 있으니까 같이 함께 공부해 보실 분들은 구독도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뵐게요. 전세역전이었습니다.